기왕 예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이제 수원FC가 그 정도의 큰 예산을 갖고 있었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수원FC의 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역전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제가 얘기 드리자면 55억 쓴다고. 55억.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게 49억 얼마고 49억 1,500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경기도에서 그 스포츠 클럽들 시민구단들한테 매년 5억씩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합쳐서 55억이에요. 그러니까 수원FC 체급의 한 3분의 1로 승격을 읽어낸 겁니다. 인건비 우리가 이제 전체 예산은 각 구단별로 다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기가 좀 어려운데 선수단 인건비는 매년 마지막 이제 시점 되면 나오잖아요. 작년에 부천이 34억 썼거든요. 34억. 올해 조금 더 썼는데 그래봤자 K리그2 14개 구단 중에서 10위 아니면 11위예요. 그런데 K리그2에서 3위하고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자신들보다 체급적 단순 예산으로 3배나 많은 팀을 상대로 이겼다. 이건 대단한 거죠. 저는 이제 또 놀라웠던 게 부천이 예전부터 그렇게 재정 상태가 좋은 팀이 아니었었는데 그 정도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부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영민 감독이 있는 그 5년 동안 부채를 거의 다 해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매년 알토란 같은 선수들 팔았잖아요. 네. 5억, 8억, 뭐 6억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이동희 거기다가 뭐 또 이동희, 서명관, 오재혁, 서명관, 예, 안재준, 예, 쭉쭉 매년 한둘씩 팔고 있어요. 네. 청대에서 몇 경기 뛰었어? 바로 팔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영민 감독을 왜 칭송을 하느냐? 이분은 선수 키워가지고 구단에 살림살이 보탬을 해줘. 성적도 매년 시작은 이제 꼴찌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점점 올려서 지금 5년 부임 동안에 플레이오프 2번 나갔고 올해 드디어 성격까지 했고 거기다가 이분 엄청 부지런해요. 매일 아침 7시 50분 되면 항상 사무실에 출근. 이분은 시즌 중에는 아예 저녁에 술자리를 안 만들어요. 다음날 빨리 자기는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일찍 주무시더라고요. 네, 항상 10시 이전에 주무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그런 이제 지도자 모범도 보여주고 이러니까 뭐 팀이 적은 돈으로도 하는 거고 부천도 대단한 게 사실 부임 첫 시즌에 꼴찌하면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냥 난리거든요. 그때 9등인가 8등인가 하지 않았어요? 2021년에? 10등이었어요. 9등이었나? 10등이었나? 제가 알기로 꼴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21년이잖아요. 그 뒤에 5위 한번 찍고 네. 8위 찍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조금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올해 이제 또 올라온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순위가 많이 다르지만 유럽으로 치면 뭐 아스날이 흔히 말하는 그 구단주 도련님이 네. 아르테타가 못할 때도 무조건 계속 밀어줬던 것 같이 죽순 영민. 네, 누군가는 신뢰를 줘야 한다. 꼴등 맞네요. 10등이었네. 꼴등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꼴찌를 했지만은 이 감독 왜냐면 이영민 정도의 이름값 없는 감독은 그냥 내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이영민 감독 부임할 때 경쟁했던 게 이을용 감독도 있었고 뭐 다른 또 이제 부천 네임밸류 있는 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쨌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영민 감독이 지금 고정훈 감독하고 더불어 가지고 현역 K리그 1, 2 다 합쳐서 최장수 감독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기다림, 믿음, 그리고 이 감독의 방향성에 대한 지지, 그리고 감독은 항상 성실하고 모범되는 모습으로 선수도 이끌었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림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선수의 능력을 100% 끌어낼 수 있어야 이제 가성비라는 게 그 재정적인 효과라는 게 또 극대화되는 것인데, 뭐 이번 막판 시즌 막판에 가지고 정말 단적이었던 게 부천 승격의 주역으로 이제 바산이, 백동규, 수원 삼성이 강등될 때 제대로 쓰지 못했던 두 명, 그리고 장시영도 빌려온 선수인데 갈래고 장시영 이렇게 쓸 줄 아무도 몰랐어요. 강원 제주가 버린 그런 선수들 주워와가지고 몬타뇨 전남하고 서울이랜드가 또 작년에 한 해만 2번 버렸잖아. K리그 2 다 이제 포지션별 베스트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네, 뭐 정호진도 그렇고. 그렇죠. 정호진도 사실 일부 리그에서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던 케이스였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명 놓고 보면은 뭐 전 팀에서랑 뭐 사실 실력이 되겠어요? 근데 백동규, 정호진이 조합이 되면은 둘이 서로 산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얘는 스위퍼가 맞네, 얘는 스토퍼가 맞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좀 다 살려내는 거죠. 이영민 감독도 뭐 이제 3백 쓴다, 수비적이다. 이것도 작년 여름까지 얘기였고, 이영민 감독이 닐손 주니어 선수를 좀 가감하게 이제 뒤로 빼고 젊은 선수들 넣어가지고 수비 라인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정호진 선수 포지션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쪽에서 빌드업도 조금 더 수준을 높이고 윙백들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들 얘기하자 장시영,
뭐 김규민, 티아깅요. 박창준, 예. 티아깅요 좌우 윙백이 아예 윙처럼 역발로 네. 나오는. 예. 그렇게 하면서 전술적으로도 또 진위를 보였고 대단합니다. 네. 뭐 그런 또 모범 사례들을 만들면서 부천 FC가 또 대단한 업셋을 일으키면서 이제 내년 시즌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이제 내년에 K리그 1에서 생존을 하고 또 살아남는 건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55억으로 K리그1에서 살아남기 거의 왜냐면은 그 2023년에 광주 FC도 이거보다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승격하고 나서 부천이 이제 홈 와서 이제 홈 그리팅을 하면서 그때 이제 구단주인 조용익 시장이 예산 늘릴 거다. 예산 늘릴 거다라는 얘기에 이영민 감독이 뭐 경남을 비롯한 다른 구단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에 그냥 집중을 했던 거였었고. 근데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부천시가 승격했다고 해서 예산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올려줄지는 모르겠어요. 제 예상은 많이 올려봤자 한 70억, 80억? 근데 지금 K리그 1들은 전체적으로 구단들의 이 사이즈들이 다 커져버려가지고 올해 안양 같은 경우에도 100억 넘게 썼거든요, 예산을. 부천이 만약에 내년에 70억, 8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일부 리그에서 살아남는다. 이것도 또 그럼 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가 않겠죠. 네, 사실 이 부천이 이제 다음 시즌을 앞두고 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될 거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분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파격적인 액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액수인지는 못 들었는데 이게 조금씩 좀 정보들이 다르다 보니까 막상 이제 내년에 딱 가봤을 때 딱 까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증액이 되는 건 맞고 그 규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규모가 지금 규모의 2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편은 아니다. K리그 1에서 절대적으로 딱 그렇게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과연 다른 큰 팀들로부터 얼마나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긴 하잖아요. 일단 뭐 벌써부터 이제 부천에 가가지고 완전 백조가 된 바사니는 뭐 K리그 2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완전 슈퍼 에이스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바사니 선수는 본인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또 가장 많이 탐을 내는 선수 중에 하나가 인천에서 부천으로 가가지고 아주 만개한 박현빈. 네. 예, 박현빈 선수 얘기들 좀 탐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래도 믿는 부분이 뭐냐면은 FA 선수 아니면은 남지 않을까 부천에. 왜냐면 이제 이영민 감독하고 선수들 간의 어떤 교감이나 신뢰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뭐 내가 승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난다? 이건 사실은 구단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명목이 좀 적은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변동 사항이 있다면은 FA인 박창준 선수 정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 갈레고나 몬타뉴 같은 경우 아마 계약을 다시 해야 될 건데, 근데 이 선수들을 제가 볼 때는 K리그 1이 노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은 얼추 제가 알기로 백동규 선수도 뭐 어디 구단들이 관심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 했다고 하는데, 제가 백동규 선수 쪽 이제 확인한 바로는 그냥 부천에 남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member들은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올해 안양이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게 두 개였잖아요. 공격에 못다, 만능 플레이어 토마스, 그리고 여름에 건경원 데려와가지고 완전히 추진력 달았고. 새로 사온 선수들이네요, 다. 요 정도의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여기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천에게 좀 필요할 건데, 부천이 이적료를 주고 선수를 영입할 그럴 여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뭔가 어디서 기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런 선수들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쓴 선수를 잘 쓰는 게 이제까지의 주된 어떤 패턴이라고 한다면, 안양이 뭐 못다처럼 이미 K리그 2에서 다 했던 선수를 사온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이제 스카우트나 네트워킹을 잘해서 선수를 잘 찾아온 것도 있잖아요. 부천이 그런 역량을 또 이번 겨울에는 보여주냐가 결국에는 가성비 외국인 영입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네. 이제 다가올 시즌에도 남게 된 팀들, 올라온 팀들, 그리고 내려간 팀들 모두 또 준비를 잘 해가지고 2026년에 모두가 뜻한 바를 좀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